이종 리더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저께 이 미래 준비에 대한. 저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서 미래 준비, 대안 막 이런 단어가 고급스럽잖아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한 30분 정도 고민하다가 그냥 와이 아메이구나 그렇게 들어서 와이 아메를 이렇게 멋있게 풀어주셨구나 싶어서 그렇게 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조금 포커싱을 어떻게 맞췄냐면 그냥 정말 평범한 40대 중반의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메를 선택한 그 부분으로 제가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전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메이로 전업을 한 지,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한 지는 7년, 이제 7월 달이 되면 딱 7년 돼요. 7월 달이 되면 딱 7년이 되고 하던 일을 겸업을 하다가 겸업을 내려놓고 집중한 거는 이제 3년에서 한 4년 사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로 이렇게 돌아가 봤어요, 어저께. 그때 내가 왜 아메이를 선택했지?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직업 되게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제 원래 직업 되게 사랑해요. 근데 왜 그걸 내려놓고 아메이를 선택했지? 저는 되게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 경제적인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느꼈기 때문에 돈을 너무 잘 벌고 싶었고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긴 했지만 너무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아메이를 하는데 안 불안하냐? 저 지금도 불안해요. 큐다이몬드 때도 불안해? 불안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닥칠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모르는 거잖아요. 불안한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계속 뭔가 물가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대출금 이자도 같이 오르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하지? 제가 똑똑하면 덜 불안할 것 같은데 저 안 똑똑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뉴스도 잘 안 봐요. 왜냐면 요즘에 막 사건 사고도 무섭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사건 사고가 무섭기도 하지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뉴스들도 많아서 막 경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아까 이제 탁서분과 같이 차를 타고다가 트럼프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왜 이분은 오래 살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마다 모르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막 마트만 봐도 막 가격이 치솟는다고 하는데 저 살림 못하는 거 다들 아시죠? 이제 웬만하면 막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저 사실 물가 오르는 것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앞으로 미래를 5년, 10년, 20년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살아가야 한다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저 그래서 불안한 것 같아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의사 가운 입고 있죠. 저 요즘에 이 어깨에 염증이 좀 있어가지고 어깨를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받은 지가 거의 한 5개월 됐는데 지금 아까 제가 몇 분께 여쭤봤어요. 현우주 교수님께 여쭤보고 했는데 요즘에 이 엄지손가락 여기 이렇게 구부러지는 곳 여기가 또 아파요. 빨래를 꺼내서 건조기에 넣을 때 여기가 너무 아파서 이제 이현철 리더님한테 여기가 너무 아프다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그러니까 이게 걱정어린 하지마가 아니라 이제 별게다 약간 이런 아무것도 하지마 들어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아프고 오른쪽 무릎이 또 아프더라고요. 한 3일 전부터. 그러니까 자꾸 병원을 판사들이 전화 오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병원이니까 이따가 전화할게요. 이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도 되게 약한 사람이었고 뉴트리얼트 물론 건강해졌지만 이게 45, 그러니까 46세, 40대 중반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꾸 병원을 가게 되고 혹시 아까 강의하신 우리 그 박아리더님이 저보다 하늘 어리신데 노안 하나요? 안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안 보여요 저 이제 누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언니 이거 봐봐 이렇게 제가 빌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게 아무리 뉴트리얼트로 제가 건강관리를 하겠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씩 뭔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너무 연약했을 때를 아니까 다시 지금 또 재점검 시기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엄마, 아빠. 저희 엄마는 이제 외국에 계시다가 잠깐씩 들어오셨다 다시 나가시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어. 외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눈앞이 안 보였어. 이런 말씀하시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가거든요. 이번에도 한국 오셨을 때 잠깐 이제 뇌 CT 찍게 안내해드리고 갔는데 그런 것도 늘 불안해요. 나 이제 아메리로 좀 경제적인 자산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서 살만한데 그런데 우리 엄마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 아빠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데 나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정의 어떤 또 경제적인 거. 이건 이제 물가 상승. 저는 이제 가정 경제. 대출금이 있죠. 저 많거든요, 대출금이. 저는 제가 강의를 평생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의장을 분양을 받았는데 저 한 달에 한 번 가나? 한 달에 한 번 가는 강의장을 지금 정수기를 지금 거기다 설치해놓고 쓰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 공간 대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신경 쓰다가 제가 쇠약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저희 팀에서 팀 미팅하는 걸로만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불안감. 얼마 전에는 또 뭐 부동산에서도 1인 2주택 가정에 대한 어떤 세금, 그죠? 작년 12월 달에도 저희가 또 세금 폭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 나 똑똑하지 못해서 모르는데 자꾸 이 경제가 변하니까 가정에 대한 것도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이거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아이가 있습니다. 연년생 둘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둬서 키웠었어요. 제가 여기 옆에 죽전 살다가 이제 남양주로 6년 전 이사 갔는데 연년생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제가 이제 강박 불안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다칠까봐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까봐 집에서만 아이들을 키웠었는데 이사를 간 지 1년 만에 코로나가 와서 또 가둬서 키운 거예요. 이제 조금 6학년, 5학년 아이들이 자기들 앞가림도 하기 시작해서 딱 이렇게 이제 해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고 그리고 좀 둘째 녀석의 뭔가 독특한 점을 제가 이제 우연히 겨울에 알게 되면서 학원비가 시간당 10만 원인 그런 학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 교육비를 감당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메이에 강력한 아이가 뭐가 있었냐면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집 상황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학원도 갈 수가 없었고 유학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취직을 했는데 똑똑하고 그렇지 뭐 디자인을 되게 잘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친구들보다 학점도 높았고 하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대학원에 붙어?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의 문턱보다 제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 어떤 것들을 맞을 때 제가 너무 억울했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다 내가 해주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지금도 이렇게 돈이 드는데 크게 5학년이 이렇게 드는데 얘네가 중고등학교가 되면 어떻게 변할까 이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팅장 OM, FM 가면은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아이 너무 잘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위로가 저는 이제 되는 거죠.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좀 잘 대응하고 있어. 그런데 아직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턱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부분들이 마음에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책에 이제 뇌 그림이 있잖아요. 저는 자격증과 수료증이 86개예요. 자주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불안해서 뭔가 자꾸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배우는 거를 또 배우고 근데 배웠더니 나랑 재능이 안 맞아. 그 유행이고 또 배우고 근데 내가 이거를 흥미 있어 하지 않아. 그리고 힘들어. 자꾸 뭔가 배우기만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돈만 모아도 봉지 밑에 식구 바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세상이 불안하니까 여전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메이가 너무 좋은 게 하나만 배우면 되잖아요. 미팅장 와서 솔직히 맨날 똑같은 내용 듣는 것 같으니까 가끔은 막 안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서 스폰서님이 제목을 바꾸는 것 같아요. 비전과 가치라고 하면 또 안 올 것 같으니까 제목을 다른 내용인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배우면 된다는 건 이 여기만 오면 되는데 저는 늘 불안했기 때문에 86개 자격증을 거기서 하나도 제대로 운전면허? 이거 쓰는 거 말고는 딱히 쓰는 게 없는데 늘 그렇게 불안했었던 것 같고
되죠. 제가 이제 사실 작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그 강박과 불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근데 작년에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좀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좀 살만해요. 목뒤 뻐근했던 것도 좀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려놨던 것 같아요. 좀 이제는 물 흐르듯이 내가 이제 이 아메이라는 어떤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와 있으니 조금 내려놓고 살자라는 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신앙도 갖고 하면서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쉽나요? 한 달에 1000만 목표를 잡고 가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데, 그죠? 누가 소리 크게 내셨는데? 근데 10년 뒤를 예측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시간 관리, 목표 관리 늘 배우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의 변화가 가장 힘든 거잖아요. 아까 이찬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불안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계속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제가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데 아메이를 선택했으니 아메이가 괜찮다고 하는 거를 주변에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저께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미래에 왜 이게 아메이가 옳은지.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왜 아메이가 꼭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한 가지의 수단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시간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미래에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희가 많은 사업 설명에서 보셨지만 배달의 민족, 스파, 우버, 에어비앤비,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가요? 회원의 자산의 개념으로 가고 있죠. 우리 이미 그 미래 트렌드는 수많은 비전과 같이 해서 읽었잖아요. 더 이상은 시간을 파는 사람은 미래에서는 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 안에는 수많은 자영업도 포함이 되고요.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종사를 했었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정말 그 분야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 정말 인정받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불리워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누군가를 모집을 하고, 그치? 모집을 하고, 저랑 같이 교육을 하셨던 분이셔서 누군가 같이 모집을 하고, 그 모집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해내야 되고, 이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되게 큰 실수를 저지른 게, 제가 그 마인드맵이라는 걸 책을 3권을 냈거든요. 거의 한 9년 됐나? 그 단톡방이 9년을 읽어놓은 단톡방이 있었어요. 원래 1000명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내려놓아서 줄여들어서 500명? 600명? 있었는데 막 카톡 정리한다고 하다가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600명 있는 방. 근데 물론 제가 강의를 내려놓은 지 좀 됐기 때문에 저는 활동을 하진 않지만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인드맵 정보를 나누고 좋은 뉴스들을 올리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다들 멘붕이 된 거예요. 뭐야, 저희 아메이 하더니 방도 없애버렸어. 약간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진 않았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교육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던 분들은 살짝 좀 멘붕이죠.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평온한 상태? 난 어차피 아메이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 막 수많은 분들이 시간을 팔고 계셨거든요. 그 안에서. 근데 미래에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살아남는구나. 근데 아메이는 이 구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한국 아메이가. 한국 아메이도 구조를 만들어놨고 시너스트가 또 그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미래에 돈 버는 사람의 기준은 벌써 1번부터는 충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이용하느냐, 어떻게 애용하느냐, 이런 거죠. 예전에는 오래 일하면 돈이었어요. 저도 18년 교육자로서의 경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다 무용지물. 온라인 교육 시장이 딱 열리는 그 순간 저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단가가 싸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경력과 필요 없이 단가가 싸면 그 교육이 훨씬 들을 만한 교육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래 일하면 돈이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누군가가 잘 만드냐에 따라서 미래에 돈을 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전과 같을 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스템, 자동화, 그리고 반복된 어떤 흐름, 네트워크 유통의 흐름, 우리 유통의 흐름 배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유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느냐, 요것도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것처럼 첫 번째는 시간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오늘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앞으로 미래에 돈 버는 사람 기준의 두 번째는 소비가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 아까 롱제비티 얘기하셨잖아요. 저 원래 아토피 되게 심했었거든요. 지루성 피부요. 그런데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를 2011년에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 피부가 개선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 제가 이따가 혹시 궁금하시면 오셔서 이렇게 찔러보세요. 저 요즘 피부에 관심이 많이 자신 있어져가지고 이따 찔러보세요. 좀 씻고 찔러보세요, 대신에. 아까 손 더럽다 했으니까. 여기 피부가 제가 잔주름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얼마나 제가 스테로이드를 발랐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더마키텍트 때문에 빵빵해, 살이 찐 게 아니라 빵빵해졌어요. 더마키텍트 때문에 콜라겐이 차서. 거기다 제가 요즘에 파트너와 겉모닝 디톡스를 하면서 단백질을 좀 평소보다 더 잘 챙겨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반응으로 피부가 지금 땡땡해졌는데 여기서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 눈가가 여기가 땡땡하니까 웃을 때 여기까지 주름이 안 지고 이 눈 밑에 갑자기 주름이 일자주름이 팍 지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그때 찰나에 롱제비티 프로모션이 나와서 롱제비티를 이제 360도를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완화됐어요. 이 눈 건조함이 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 여기 눈가까지는 아키텍트 할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엄청 빵빵해졌는데 이 눈가의 이 주름들을 어찌할 바를 보다가 롱제비티가 해줬거든요. 롱제비티 얼마예요? 롱제비티 얼마인지 아는 사람? 왜 하필 내 파트너야? 가방 뒤집어보니까 이거 있더라고요. 롱제비티 아이크림 19만 7,000원. 그런데 피부과에서 요즘에 기본적인 수분 케어 1회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회 비용 10만원. 기본적인 수분 케어가 10만원. 이제 거기서 미백이 들어가거나 주름 케어가 들어가면 10만원, 20만원이거든요. 근데 19만 7천원인데 우리 아이크림 소량 바르잖아요. 되게 저렴한 금액이에요. 롱제비티. 근데 우리 제품 중에서 비싼 거죠. 근데 너무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르고 나서 내가 뭐 아메이 큐라이먼드여가지고 그래서 너는 그거 바르지만 나는 못 바른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저는 이 가격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비를 이해하는 사람, 내가 어디다 가치를 둘 것이냐. 저 아까 박아일더니 강의 들으면서 내가 할 말 왜 다 하시지? 생각했었던 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 아티스트를 어떻게 써요? 아키텍트도 마찬가지고 롱제비티도 마찬가지고 이미 내가 피부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 피부를 건강 수명을 더 늘리고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소비를 이해하는 사람, 어디다 돈을 써야 될지 아는 사람, 그분들이 미래에 돈을 버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나고 사업자를 만나다가 그 소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냥 너는 일단 그렇게 살고 있어라, 내가 한 바퀴 돌고 올게,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단체사진 찍었는데 나는 영한 거지, 나만. 그때 친구들이 관심이 없겠죠. 제가 원래 예전에도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좀 동안 소리를 듣긴 했어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이 있던 걸 제 친구들 다 알죠. 근데 제가 요즘에 가면 얼굴이 빡빡해져 있잖아요. 근데 아키텍트를 써서 얼굴 자체는 어떻게 됐어요? 더 작아졌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요. 이게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서야 친구들이 아네 너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소비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가입해서 물건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쓰는 것에서 이게 소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 아메이 사업이 생활 필수품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 아메이가 다단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메이가 생활 필수품인 걸 이해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파는 게 아니구나, 오소이가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써보고 필요하니까 반복 구매를 통해서 이 회원자산이 축적되는 걸 이해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내가 올바른 거, 이왕 쓰는 걸 좋은 걸 선택하는 그 습관의 소비, 우리가 가치 소비라고도 하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뭐라고요? 미래에 돈을 버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늘 들었던 비전과 가치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냥 풀어서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 제가 아메사업소 시작하고 가장 힘든 게 이 3번이었어요. 제가 너무 이제 자꾸 안 믿으시지만 내성적이라고 안 믿으시지만 자꾸 내성적이라고 소심하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아메사업 시작하면서
연락을 안 했던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 제가 아미 사업 시작하고 어떻게 했냐면 전화번호부에 진짜 막 20년, 30년 묵어있던 그 번호들 있죠. 거기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전화 이게 한 20년 만에 전화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미루잖아요. 내가 지금 전화하면 너 아메리한테 나한테 전화했구나. 그럴 것 같으니까 내일로 미루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계속 전화 안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너무 오랜만이라고 아직도 너 건대에 사니? 아직도 너 천안에서 일하니? 이렇게 연락을 시작으로 사람들이랑 알아가는 그 과정이 저한테 너무너무 힘든 미션들이었는데 아메리하면서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래 돈 버는 사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볼게요. 나 미래에 잘 살고 싶고 나 돈 벌고 싶고 아메에서 잘 되고 싶으면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 파트너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 내성적인데요? 저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저 원래 전화를 잘 안 하는데요? 이게 핑계인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미래에 우리가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를 허들을 좀 넘을 필요성이 있다. 이게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절반 정도는 저와 같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신뢰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분들께 그 얘기 많이 해요. 정성을 많이 썼죠. 반대하는 분이 있어도 정성을 썼죠. 정말 사소한 거. 그냥 다이소에서 500원짜리 카드 사가지고 문 앞에 두고 오고 저렇게 막 이렇게 애교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막 사랑을 표현하거나 이런 거 이렇게 못하는 성격인데 그거를 해보자고 제가 파트너들과 다짐을 많이 하거든요. 관계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 이번에 제가 파트너 한 분께 통선님 이번 달에 1000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파트너한테 그냥 가요. 집에 들어가지 말고 뭐라도 만들어서 교회 집사님들한테 들고 가요. 그 파트너 면에서 어떤 집사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근데 세상에 우리가 모든 누군가의 가정 형편이나 그분의 개인적인 생활까지 다 알고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프셨던 거예요. 아파서 입원을 해 있는데 곰탕이 너무 먹고 싶다 하던 찰나에 우리 파트너가 제가 전화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저 지금 곰탕을 좀 했는데 좀 갖다 드리려고 이제 나 곰탕 지금 너무 먹고 싶었던 거 어떻게 하라냐 하면서 아메를 응원을 하고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저희 파트너가 스폰서님이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한 것 뿐인데 어떻게 저 이거 정말 하라는 하나의 메시지인가 봐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야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맨날 막 우주의 기운, 암의 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 기운이 오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가 뭔가가 팝콘이 터지듯이 쫙 이렇게 사람들이. 저 진짜 아는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더라. 네 번째가 꾸준함을 이기는 전략을 가진 사람. 저는 아메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처음에 파워버스 PT까지 할 때 엄청 많은 파트너를 쫓아냈어요. 이렇게 집에 불러갖고 뭐라 했냐면 하지마. 나 너가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마. 나 강사국에서 그렇게 쫓아내고 막 싸우고 정말 전투적이었어요 저.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지금 남아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꾸준함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딴 거 잘하는 게 없으니까. 제가 딴 거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했겠죠. 금방 아메 포기하고 갔겠죠. 근데 딴 거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계속 미팅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꾸준함을 통해서 여기서 뭘 배웠냐면 그 꾸준함을 발판으로 전략 짜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아메에서 전략 짜는 법이 뭐예요? 세 글자. 로스맨. 손 들고 누구 한 분만. 로스맨. 또 죄송해요. 이거 짜고 치는 구성이 아니고 제 파트너예요. 로스맨. 로스맵에서 전략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이 로스맵이 정말 엄청난 전략인데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로스맵을 되게 많이 봤어요. 막 보면서 누가 빵인지, 이 빵을 어떻게 없앨지,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 부족한지,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 채울 수 있는지. 지금 이제 11일 남았는데
이 10일 남은 기간 동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파트너를 동기부여시킬지. 제가 보석 에메랄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도전할 때 진짜 스폰서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손을 잃을 시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계속 무슨 생각했었냐면 어떻게 파트너분들을 끌어올릴까, 동기부여를 제가 너무 못 시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근데 그 동기부여 시키는 것에 대해서 스폰서님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되게 많이 좀 애를 썼었거든요. 재능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구조, 계속 할 수 있는 환경, 이거 암에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계속 도전 미팅 돌려주시죠. 어제 SP 특공대 뒤에 앉아있는데 제가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박건희 기자님이 스폰서가 뭐냐, 파트너는 뭐냐, 이거 막 오너십은 뭐냐, 이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막 혼자 답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자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는 그런 구조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계속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소희도 로스메이크업 전략을 짰다는데 나는 로스메이크업 보면서 어떤 전략을 짜지? 어저께 저 파트너 한 분이 로스메이크업 그려놓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본인은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다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움직이지 않는 로스메이크업을 보면서 고민하는 흔적들, 의지보다 환경이 돈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 꾸역꾸역 와서 계시는 거잖아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맨날 준비만 하고 있지?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김동현 선생님 어저께 SPT공대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완벽.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이라는 단어를 움직인 적이 없대요. 근데 성공 안 한 분들이 꼭 뭐라고 생각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나 아직 네트워크가 아직 없어서, 그죠? 그냥 도전하는 거다. 어저께 말씀하신 게 너무 저는 이제 나갔는데, 나를 위한 미팅이구나.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전략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고, 5번인데 제가 안 썼네요. 5번, 변화에 올라타는 사람. 예전에 그런 비유 들어보셨죠? 우리 스폰서님은 달리는 말, 그죠? 나는 그 달리는 말에 뭐 하는 거예요? 올라타는 사람. 우리 그 비유 분명히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미친듯이 올라타요. 스폰서님 2대1 미팅을 막 다 잡아가지고 막 해요. 어제 SPT공대에 도전한 어떤 리더님이 계시고, 저희 JK의 리더님 한 분이 내 모든 시간을 이 파트너한테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너무 잘하시는 거죠. 스폰서님 활용법인데 그게. 근데 2대1 미팅 연결하라고 해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돈을 버는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변화에 올라타는 사람.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아메에서는 그 세상 바뀌는 거 다 알려주고 있고, 내가 대신에 그 변화를 맞서서 너랑 같이 싸워줄게라고 하는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활용 안 하더라는 거죠. 플랫폼, 소비 방식, 일하는 방식 우리 다 알려주거든요. 누가 알려줘요? 스폰서님이. 근데 2대1 미팅을 연결하랬더니 안 해. 자, 거부하는 사람. 2대1 미팅, JK의 최대 장점의 사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아직은 이 사람은 아니야. 본인이 선택해요. 아직 이 사람은 스폰서님한테 연결할 때가 아니야. 본인이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사업이 늦어져요. 그런데 스폰서님한테 이분 2대1 미팅 연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죠. 바로 연결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리더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서 그때 저랑 연결하면 가장 시너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들이 미팅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변화, 이 변화라는 단어를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미래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메이는. 그래서 변화에 올라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지금 구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가진 사람이 돈을 번다. 자, 그 구조의 아까 세 글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스템. 또 하나? 로스맵. 시스템 잘 활용하시고 로스맵으로 궁리하시고, 그게 구조예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미래를 대응하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 막 경기에서 뉴스에서 막 어려운 이야기들 하지만 암에 안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를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가 검토해 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정확한 수치화가 된 목표와 완성 시기.
저도 이제 큐다이아몬드를 가다 보니까 이제 신규 분들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전하는 리더들이 많이 필요해요. 나와 함께 승승장구할 리더들. 근데 제가 지금 도전반을 좀 끌고 있었었는데, 제 파트너들은 느꼈을 거예요, 어저께. 우소이가 욱했다는 거를. 웃잖아요, 지금. 어제 제가 살짝 욱했거든요. 왜냐면 스폰서가 도전반을 끌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한 걸 안 하는 거예요, 며칠째. 그래서 어저께 너무 외롭더라고요. 이게 나만의 도전인가? 내가 어떻게든 파트너들과 잘 되고 싶어서 구조를 만드는데 왜 다들 안 따라와 주지? 어제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장희선 부서님이 다이아몬드 딱 되셨을 때 외로웠어요 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 와 어떡하지, 다 갈아엎어버릴까? 그래서 웃겨가지고 단톡방에 섰다가 다시 회개했어요. 비호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아침에 굿모닝 막 했었는데 근데 아니 이 목표 완성시키기 분명히 나도 도와주는데 도전은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그 목표 완성시키를 안 적고 뭔가 반응이 없으면 어쩌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어저께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나는 내 다이아몬드 도전이 아니라 파트너들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협조가 안 되니까 어저께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나만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폰서님이 알려주실 때 정확한 수치화된 목표 완성 시기를 만드셔라. 그래야 뭐가 된다? 미래의 부자가 된다. 두 번째는 정확히 복제가 된 사업 설명과 타이밍. 제가 사업 설명 100회 도전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언제 한번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제 거 인스타에 DM이 오기 시작하는데 리더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저희 팀에서 사업 설명 100번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게 지금 다른 팀에서 그런 DM을 내가 받아야 되냐고. 우리 팀은 아무도 안 하는데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구조를 내가 잘 복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업 설명, 우리 장승 부서님 사업 설명 기본 설명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근데 유튜브 조회가 막 몇만 회가 넘어가는데 근데 우리는 사업 설명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잘. 장희선 스포서님의 유튜브를 다른 팀에서 보면서 사업 설명을 연습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억울하지 않나요? 우리 엄마인데 다른 집 딸들이 막 엄마를 쫓아다니고 있으면 억울하지 않나요? 저는 그거에 대한 억울함이 그리고 제 파트너분들에 대한 답답함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정확히 복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지금이어야 돼요. 왜 사업 설명을 안 하고 있는가? 본인이 스스로. 아까 셀프 와칭? 아까 이창수 기자님이 말씀하셨었잖아요. 셀프 와칭.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타이밍은 내가 모르더라도 스폰서님과 상담하면 나와요. 근데 그 타이밍을 내가 정하고, 그리고 스폰서님이 얘기해도 타이밍인지 모르고 지나치고. 그래서 정확한 사업 설명과 타이밍. 세 번째는 균형된 외부의 성장과 세분되어가는 나의 자세. 보석은 뭐라고 해요? 깎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아메 사업에서 제가 깎여가면 인간 되는 것 같거든요. 아메에서 정말 인간 개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는 아메 사업이. 저희 엄마가 보석 세공사세요. 저희 엄마는 보석 세공사, 장희선 강병수 선생님은 인간 오소리 세공사. 그죠? 균형된 내부의 성장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려면 뭘 봐야 돼요? 로스맵을 봐야 돼요. 저는 되게 적는 거를 잘해요. 왜? 내 머리를 안 믿어서. 내 머리를 안 믿으니까 적는 걸 잘하거든요. 4월 21일에 적어놨던 제 로스맵과 4월 20일, 그러니까 3월 20일, 4월 20일 로스맵을 보면 어쩌면 모든 레그가 그때의 PD가 똑같이 지금도 진행이 되는지. 이게 네트워크의 성장이 되려면 지난달 3월 20일보다 지금 4월 20일에 네트워크 성장이 좀 더 이루어져야 1000만이 더 여유롭게 가지는 그죠?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건데 한 달 전에 로스맵을 제가 적은 걸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후퇴하는 레그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로스맵을 적어가면서 그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레그를 성장시키고 있는데 보니까 제 파트너분들은 이제 본인의 로스맵을 안 적는 거죠. 안 적으면
지난달이 어땠는지, 이번 달이 어떤지, 다음 달이 어떨지 예측도 안 되는 거죠. 미래의 부자는 되고 싶은데 적질 않으면 그게 안 그려지겠죠. 그래서 로스맵 적는 건 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내 자산이니까. 이게 성장하고 있는 로스맵인지 아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분되어지는 내 자세. 변화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근데 나만 힘들까요? 다 힘들어요. 아까 이찬 총장님도 막 우시잖아요. 왜 핀업이 될수록 울보가 되는 걸까요? 왜냐면 세공되어져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공되어져 가기 때문에 눈물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아프잖아. 세공되 깎이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메이가 2차, 3차 보너스에 대한 이 가치가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빨리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그 1차 보너스의 어떤 1차 보너스에서 웬만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고생. 거절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 구간을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1차, 2차, 3차의 구조도 제대로 이해할 때 1차에서 감당해야 될 것을 빨리 감당하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라는 단어가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망설이고 더 늦어집니다. 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불안해서 그냥 바꾸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글이에요. 방향을 바꾼 사람과 그대로 있는 사람 10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10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창수 리더님도 10년, 아까 박아영 리더님도 10년, 피부 10년, 그죠? 오늘 키워드 10년인가 봐요. 오늘 이 자리가 그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선택은 단순합니다.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저는 바꾸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이거든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도전을 하면서 깎이고 바꿔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도 새로운 분들 후원해야 되고 부족한 레그들 도와야 되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나가야겠구나.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10년 뒤에 웃습니다. 제가 10년이 오늘 키워드라 했잖아요. 그죠? 뒷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왜? 지금 여기 뒷자리 분들이 다 핀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그 워치버스에 가면 오른쪽 앞자리가 높으신 분들이고 제가 이제 위치를 이제 알기 시작했어. 저도 이제는 미팅에서 뒷자리 앉고 싶고 워치버스에서 앞자리 앉고 싶고 그렇죠. 제가 위치를 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미래의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 풀이를 했는데 결국에 그냥 우리의 비전과 가치거든요. 아메이라는 사업은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나만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이 소중한 미팅 앞서 해주셨던 두 분과 저 포함 우리 스폰서님까지 정말 소중한 모든 분들의 시간이 쌓인 이 자리거든요. 이 안에서 에너지 얻으시고 미래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준비와 방법을 함께 해나가시는 그런 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